안녕하세요. 연수원 서원진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신용평가 규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신용평가 규정은 당연히 저희 신용평가 하는데 꼭 읽어봐야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2조에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는 항상 시험 문제에서 나오기 용이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꼭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 익스포저. 익스포저라는 용어가 신용평가 규정에서 생소하게 등장합니다. 여신이라든지 파생상품, 쉽게는 기업 신용카드와 같이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익스포저, 신용조사, 신용평가, 신용등급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 뒤쪽에 가면 일반 기업 모형에서 종류를 법인 1, 법인 2, 소규모 법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 기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일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특수금융, 비영리 단체, 해외 기업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용평가를 하는 정기평가, 정기평가를 하고 나서도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하는 수시평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중복차주라고 하는 거는 B&K 그룹 내에서 2개 이상의 계열사의 익스포저를 보유한 차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열사는 B&K 금융지주 내에 있는 그런 계열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계열사, 영업점 이런 용어들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본부평가, 재심평가, 영업점 평가에서 본부가 신용평가를 하느냐, 영업점에서 평가를 하느냐, 영업점에서 신용평가를 한 것을 본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영업점 평가, 재심평가, 본부평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의 대상은 익스포저, 거래 및 거래 예정자, 신규하기 전에 하게 되고요. 거래자, 익스포저 거래를 하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용평가 업무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익스포저는 기업 대출과 기업 신용카드가 되겠죠. 그거 이외에도 법인이 보증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용평가를 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가나도 마찬가지로 보면 시공사가 연대보증 혹은 신용보강을 해서 여신이 진행되는 경우 시공사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이 없지만 당좌 개설 신청 예정자와 당좌 거래자도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본사와 지사로 구분되어져 있는 기업에서 지사로 대출을 요청하더라도 본사로 신용평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복수의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평가는 주민등록번호로 할 거기 때문에 복수의 개인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합산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조 신용평가의 생략대상. 자, 신용평가의 생략대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그 다음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부, 당행, 자, 이렇게 당연히 좋은, 망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곳들이 신용평가 생략 대상이 되고요. 부도 등급인 차주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별히 신용평가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6번 항목은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대출이 있으나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금을 전액 담보로 취급한 여신은 있으나 그 담보가 전부 다 예금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는 거죠. 예금을 전액 담보로 취급한 여신은 신용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예금이 전액 담보인데 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해야 합니다. 본인 예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말고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는데 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전액 담보이더라도 신용평가를 하고 업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보증서 및 수입 보증금을 전액 담보로 취급한 여신. 가본과 마찬가지로 전액 보증서가 들어왔거나 전액 수입 보증금이 적립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우량 어음, 그 다음에 초우량 전자 채권 담보대출.
우량이거나 초우량 어음의 할인 어음의 경우에 신용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비슷한 상생결제론과 네트워크론의 경우에도 신용평가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자가 없는 수출은 환원 매입, 외환수표의 매입, 내국 신용장 어음의 매입, 확정채권 관련 여신 등은 신용평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조를 보시면 일반 모형에서 업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무에서도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야 될 거고, 자, 시험 목적으로도 분류 기준이라든지 해당 케이스가 어떤 모형으로 분류가 되는지 잘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 1은 총자산 70억 이상인 법인입니다. 네, 모형 중에서 가장 큰 기업체가 될 거고요. 먼저 소규모 법인부터 보겠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총자산이 20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고 AND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총자산도 20억보다 작아야 되고 매출액도 30억보다 작아야 되고 하나라도 기준을 넘어버리면 소규모 법인이 아니라 법인 2가 되는 겁니다. 자, 일례로 총자산이 10억 원인데 매출액이 50억이라면 총자산은 20억 이하 이고에 해당됐지만 매출액이 50억으로 30억 이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는 법인 2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총자산이 10억 원 초과 또는 매출액이 20억 원 초과하면 신용평가를 개인사업자 모형으로 해야 합니다. 또 기업 대출 한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총자산이 5억이고 매출액이 10억이고 기업 대출이 3억이고 자, 이렇게 다 초과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자, 그런 개인사업자는 개인 CSS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관리 계열사가 비소매로 분류가 되었거나 자, 신용평가 가중자산 업무 매뉴얼에서 비소매로 분류가 된 경우에는 상계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비소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비일반 모형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특수금융, 기타 회원단체 및 비영리단체가 있고 해외기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금융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F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 프로젝트 금융, PF, 오브젝트 금융, OF, 상품 금융, CF, 수익 창출 부동산 금융, IPRE, 고변동성 상업용 부동산 금융, HVCRE 등이 있습니다. 자, 신용평가는 처음 신규를 할 때 하는 신규평가, 매년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나서 하는 정기재평가, 자, 그 다음에 정기재평가와 다르게 수시로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 진행하는 수시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조 신용평가의 시기도 주의 깊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매년 저희가 특정 날짜가 되면 대출 만기일을 챙기듯이 기일을 챙기는 업무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도 신용평가 기일까지 신용평가가 완료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신규평가는 당연히 신규 개설 전에 실시하겠죠. 그래야 품위가 다지니까 신규 평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기 재평가. 자, 정기 재평가는 다음 기간 내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법인 1. 아까 법인 중에서 가장 큰 모형이었죠. 자, 법인은 3개월 재무제표 확정 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법인 1이 아닌 그 외의 모형은 법인인 경우에는 6개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5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특별히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산 재무제표 확정 신고 기일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 5개월 혹은 4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 기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최초로 신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즉시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신용평가 실시 기한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여신 신청 시에 그 즉시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전항에 불구하고 외상매출채권 구매 한도 보유기업이 다음에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법인 1 모형은 3개월이고 그 외 모형은 6개월이었는데 외상매출채권 구매 한도 보유 기업 중에서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기업은 2개월 이내 신용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면 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한 업체,
최근 2개년 연속 단기 순손실 발생 업체, 자본 잠식 중인 업체, 정기 신용평가 등급이 BB 등급 이하인 업체, 외상매출채권 구매 한도 보유 기업은 외상매출채권 구매 한도 기업의 등급에 따라서 부산은행과 거래하는 여러 판매 업체들의 영향을 미치므로 가나다라와 같이 조금 안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더 빨리 2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자, 3번의 조항은 영업점 정기 재평가를 하고 나서 추가로 대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대출을 취급해주고 나면 본부 신용평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본부에서 해야 되느냐? 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재신평가로 본부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추가로 취급되는 여신이 여신협의회 정결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는 재신평가 여신협의회 승인을 받아서 취급을 하고 다음 연도에 본부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음 연도에 본부평가를 받을 때는 결산 재무제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영업점 평가를 하고 추가 대출을 해달라고 했을 때 추가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이 추가 대출까지 합치면 기존 대출에서 추가 대출을 합치면 자, 이 금액이 본부평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자, 이때 본부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때는 재심으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 재무제표가 확정됐을 때 1개월 이내에 본부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추가 대출을 할 때 추가 대출의 정결권이 여신위원회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본부평가를 한 다음 여신위원회에 해당하는 여신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시재평가의 실시 사유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조 신용평가 등급의 체계. 자, 신용평가 등급은 AAA부터 D3까지 이렇게 A, B, C, D 등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총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신용평가 규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훑어봤고요. 설명해 드리지 않은 내용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영업점 실무에 그리고 시험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